헬로 차이나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허태형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못 뵙고 뵈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 잘 보내셨죠? 예, 저희는 해외 쪽은 이제 설에 다 저희 출근했어요. 아, 네, 예, 미국이나 일본, 홍콩장이 그 반장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네. 네, 해외 업무하시는 분은 다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떤 쪽을 투자하고 매매하셨어요? 설 연휴 동안?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인가요? 보통 요즘 미국 쪽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 쪽 지금 이제 유가 관련 ETF,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 매매 네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오십니다. 아이고, 유가 ETF, 틱마다 참 아주 많은 돈이 걸려 있을 텐데, 진짜, 예, 힘든 업무 하고 계십니다. 허태영 대리님. 네, 자, 오늘 중국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일단은 그 남성 의류 시장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제 상해 증시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상해 증시가 그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 마감했었죠. 그래서 그 중국 공무원이 전날 그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감세 확대, 수자원 시설 건설 등 경쟁한 게 이제 주 요인이었고, 그래서 어제 철도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중국 철도 얼주 등 이제 상한가를 찍으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중국은 역시 정부 정책이 주도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였었습니다. 1개월 최고치로 이제 급등하면서 1월 중순 이후에 중국 시장에 투자하신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분 좋지 않은 하루였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남성 의류 시장에서 1위 하는 사업자인데요. 야거울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야거울 그룹이라는 곳은 그 1979년에 설립된 중국 최고의 의류 기업인데요. 현재 메이어, 영거, 지와이, 한마스자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중국 남성복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남성복 시장은 2009년에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전체 의류 시장에서 남성복 시장이 전체 의류 시장의 48% 정도까지 올라왔고 2013년 예상치로는 지금 50% 거의 근접하는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대리님, 근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여성 파워가 특히 더 세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러니까 남자들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 예. 예. 그래서 좀 약간 이미지 그렇게 생각했나? 생각보다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남성복 시장이요? 일단은 경제 참여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농촌에서 네.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사업이 이제 계속 점점 커지면서 중국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그리고 집안의 가게를 책임지는 것은 아직 남자다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일하는 그 인구 비중을 치면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남성들이 이제 좀 옷에도 좀 신경 쓰고, 이제 그런 시장이 점점 이제 발달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중국 증시 얘기해 주시면서 중국 정책에 대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역시 정책의 나라다. 정책 모멘텀, 설 춘절 지나고 역시 또, 시 주석이 또 얘기를 해줬고,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면서 왜 남성 의류 시장을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도 확장하고, 그리고 철도 관련주라든지 지금 이런 인프라 쪽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 자체가 또 이제 남성들, 그 이제 일꾼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육체 노동자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에 관련된 시장도 네. 늘어나니까, 이제 남성 쪽 일하시는 분들 쪽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남성 의류 시장 이쪽까지 이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대본에서 보니까 이 야걸 그룹이 남성 의류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투자 쪽도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이 분야 때문에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부동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 65% 작년 2013년 같은 경우 65%의 매출이 부동산 쪽에서 나왔는데요. 실제 감가상각 때문에 실제 순이익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그 부동산이나 이제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좀 서브 사업이고 자신의 메인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 투자도 약간씩 좀 줄여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문어발식으로 좀 많이 그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확장할 때 기본적으로 금융이나 그 부동산 같은 그런 투자 쪽을 키우면서 본 사업을 좀 늘려가는 구조인데, 이 야걸 그룹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의류 회사였었고 의류 사업을 하면서
점포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점포수를 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으로 이제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류 사업이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도 그 의류 사업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 2009년에 이미 그 중국의 남성복 시장은 미국을 넘어섰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그 또 인구의 파워, 예, 인해 전술 대단하고요. 구체적으로 야걸 그룹이 남성복 중에서 어떤 쪽을 주로 다루나요? 야걸 그룹 같은 경우는 남성복 전체를 다룬다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메이어, 영거, DY, 한마스자 이런 브랜드들이 다 그 고객층에 특화된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영거 같은 경우는 학생층, GY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 한마스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패션에 좀 민감한 약간 좀 실용적인 옷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각 수요층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그 야걸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제 와이셔츠가 있는데요.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2위 사업자가 7% 정도니까 한 2배 정도 되고요. 양복 같은 경우는 12.4%로 2위 사업자가 9%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격차를 많이 벌리면서 좀 1위 사업자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굳힌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지, 자켓, 넥타이, 티셔츠 이런 분야에서도 좀 선두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크게 정말 자유로운 캐주얼 복장을 하는 회사원이 아닌 이상은 거의 비슷한데 또 중국은 공무원이 주로 또 선호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야걸 그룹의 남성복 브랜드 그 CF 영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멋있네요. 남자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그 CF도 인상적입니다. 유럽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 특화된 브랜드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 남성복 시장의 부동의 1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뭐 다른 경쟁력 있을까요? 일단 남성복 쪽에서 이제 워낙에 그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집약 사업이기도 하고 시설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사업이고 우리나라 뭐 제일모직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디자인 쪽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야걸 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의류 디자인 쪽에서 좀 특히 이제 남성이라든지 아까 그 광고에 나온 좀 럭셔리한 옷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층도 좀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회사 중 하나인데요. 아까 그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부동산 쪽으로 지금 투자하게 됐던 이유가 그 매장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었는데요. 현재 지금 야걸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에 100여 개의 지점망, 그리고 전문 판매점이 약 400여 개, 그리고 점포망이 약 2천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프라인 유통망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도 워낙에 쉽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야걸 그룹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가보셔서 그 남성복 브랜드 한번 찾아가 보셔서 옷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또 멋진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좀 보시고요. 야걸 그룹, 그러면 국내 주식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국내 주식과 비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모직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제일모직이 이제 지금 삼성 에버랜드가 패션 부문 병합 후에 지금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제 사면 변경을 한 상태인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의류 제조 이제 국내 1위고 또 1월 6일이었죠. MSCI 지수에도 이제 편입이 되었고 이 사업 말고도 위탁급식, 뭐 건축 방제, 식자재 유통 등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야걸 그룹이 좀 공통점이 좀 많다고 생각되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포화되어 있고 지금 소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의류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황을 좀 많이 타서 상승세는 야걸 그룹만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걸그룹의 그 브랜드들이 해외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나요? 현재 좀 유럽 쪽이나 좀 남미 쪽으로 좀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출보다는 지금 내수 쪽으로 더 이제 집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순에 야걸그룹이 그 해외 시장 쪽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쪽에 투자를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중국 내수 시장이 이제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하자 해서 그 브랜드를 이제 다시 중국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수 시장 쪽에만 이제 계속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셔츠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이쪽에서 고가의 외산 브랜드들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 중저가 시장 정도 이 정도를 먹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업보다는 중국 내수 쪽을 바라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중국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열리게 되면서 가장 우리 증시 안에 투자자들도 참 좀 매력을 느꼈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중국인들에게 아무리 잘 팔려도 잘 팔리긴 하지만 유통망을 중국 내부에 직접 뚫어서 직접 판매하기는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면세점에서 잘 팔리고 직접 한국 오시는 분들이 중국인들이 사가시는 정도이고 아직은 그 유통망을 확보해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 또 크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대리님.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유통망을 그쪽에 중국 쪽에다가 이제 많이 확대한 거는 대기업들 정도밖에 아직은 예.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핸드폰 매장이 그렇게 많은 그 중국 쪽에 많은 것도 아니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거는 소매망이나 그런 것보다는 보통 이제 그쪽에 공장을 많이 차려서 그쪽 브랜드 쪽으로 OEM으로 간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유통망을 통해서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국 14억 내수의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따른 성장성을 진짜 보일 수 있는 진짜 중국 소비 수혜주 투자하기 참 어려운데 중국 증시가 열려서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업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리님 지금까지 지난해 올해 중국 소비 수혜주 중에서 국내 의류주들도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예, 그것에 비해서도 매력도를 좀 따져보자면 훨씬 높다고 보시나요? 야걸그룹?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1대1로라든지 여러 이제 중국 국책 사업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제 그 경기부양책으로 발표했던 것도 중소기업 감세 확대 등 뭔가 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그 투자에는 인적 자원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만큼 더 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고 하면은 남성들도 여성들만큼 패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의류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필수 소비재니까요. 중국에서 인기 있는 그 우리나라 의류주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성장성 좀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 중국 내부에서 만드는 이런 또 중국의 어떤 국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의 1위, 남성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걸그룹 중국 내수 소비 수혜주로 좀 아주 뭐 탑으로 꼽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의류 브랜드 알아봤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소비 블루칩인데, 내수 블루칩인데, 어떤 투자 포인트 정리할 수 있을지 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중국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언제나 제일 먼저 보는 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가 아닌가입니다. 야걸그룹 같은 경우는 명실공히 남성 의류에서는 중국 내 의류 사업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동산 매출 상승이라든지 그 외 부가 사업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이제 금융이라든지 다른 뭔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좀 더 건실하게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 의류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이익이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2.7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3.9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1.1 위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성복 시장, 중국이 미국을 벌써 2009년에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 남성복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국 남성복 시장의 1위, 내수 블루칩, 야걸 그룹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금요일 시간에 또 더 많은 종목 진단해 드리려고 저희 노력하는데요. 또 특히 세 분 전문가가 진단해 드리는 시간, 지금 전화 주셔야지 그 시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토마토TV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켓 2막 2장 이어집니다.